원장이 불러주실 때가 옵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천이라는 얘기 때문에 되게 반가워요. 제가 배구를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배구부가 있어가지고 보다가 이제 배구 보고 있으면 이제 여자 배구 제천여고 배구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여고 배구 보고 있으면 항상 제천여고를 어디 제가 제천여고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올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원장님 아세요? 제천여고 배구 잘하시는 거. 그래서 되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사실 뭐 학교에서 강의하고 밖에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썩 밖에 나가서 강의하는 걸 즐기지는 않습니다.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목이 빨리 잠기는 편이라 가지고 밖에서 늘 강의하면 좀 힘들고 하는데 여기 올 땐 되게 기쁘게 왔습니다. 그리고 뭐 주제도 그렇고 알고 보니까 또 이제 3월에 가신다는 곳이 사실 몇 군데 저도 가봤는데 또 어느 군데 제가 못 가봤어요. 그래서 마음 같았으면 따라가고 싶은데 학기 중이라서 따라가면 학교에서 허락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곳이고 이게 사실은 불교의 중심 같은 곳이에요. 특히 고민사 주변에 있는 사찰 있잖아요. 이게 그 강소성, 고민사 강소성이 있는데 강소성은 사실은 중불교의 어떤 핵심 같은. 그래서 강소성 불교 협회장이 중불교 협회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강소성의 고승이 이제 중국에서 최고 고승이라고 되고 특히 고민사 옆에 있는 이제 금산사 그리고 천령사라든지 이런 그 몇 개 사찰이 가장 핵심적인 사찰이고 그리고 선찰이에요. 선종 사찰이에요. 그래서 특히 청대나 이전에 되게 발달했던 곳이라 가지고 청말까지는 이제 불교 수행을 하면 이제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서 몇 년 있다가 조절에 몇 년 있다가. 그래서 대부분 여기 나오시는 제가 좀 이따 소개할 이 분들 중에서 한 소식 하면 이제 고민사에서 한 소식 한 사람들, 그리고 금산사에서 한 소식 하고. 왜냐하면 거기 그 선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수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절에서 한 소식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특히 고민사가 지금도 아마 제가자나 이제 주간 스님들이 그 선수행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한소리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민사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걸 공부를 하면서 어떤 학자가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불교 학 따로 불교 종교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후기에 자기가 가본 절 중에서는 고민사가 제일 훌륭한 것 같다. 왜냐하면 여전히 수행 가풍이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나라 절 같은 경우는 큰절 가보면 이제 수행의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중국절은 왠지 좀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좀 덜해요. 그게 덜한데 고민사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조금 소개할 청동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전부 다 이쪽으로 보고 되게 직접하는 원장님도 약간 맞으실 수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네, 살짝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 김보살 저 앞으로 나오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예. 아니 괜찮아. 괜찮습니다. 예, 오늘 한자로는 이제 허운이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시윈이라고 합니다. 저도 글 쓸 때 이 시계 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자에 좀 익숙하니까 허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듣기 좀 편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중국 발음을 하는 게 또 중국적으로 느껴져 가지고 이게 느낌상 듣고 좋기도 해서 저 지금까지도 시인이라고 했다가 허운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그 장점인을 강택민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라고 하고 유덕화 또 중국어로 불렀다가 한자로 불렀다가 이렇죠. 그러니까 제목은 허운 스님, 시윈 스님과 근대 중국교인데 주로 허운 스님을 위주로 할 겁니다. 근대 중국교까지는 얘기는 사실 안 할 거고 그 중에 조금 관련된 분들 그리고 사찰 두어 군데 소개하는 이런 정도로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할 겁니다. 옆에
보이시죠? 이제 네. 중국에서 이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인데 중국에서 고은 스님을 얘기할 때 저 대단히 인상적인 사진입니다. 네. 고은 스님이 이제 좀 약간 고행식으로 이제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뭐 문관 같은 데 들어가면 때 되면 삭발하는 걸 하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장발이 되기도 하고 또 깎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느낌 이 사진들은 거의 도사죠 도사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은 스님은 이런 이미지로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120세 사실 우리가 이제 120세 살면 그 사람이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120세까지 살았으면 좀 존경스러워요. 사실 삶을 120세 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120세까지 살면 대단하죠. 이제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주임원사가 30년 군 생활했대요. 그래서 고약한 주임원사도 30년 군 생활했으면 좀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30년 동안. 근데도 30년 생활했는데 이분은 12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타이완에서 입적하신 그 스님 인순법사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00세 사셨어요. 대륙에서 50년 사시고 타이완에서 50년 사셨어요. 이분도 고은 스님하고 그분은 학승인데 100살이라는 게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그냥 조그마한 방에서 그냥 간이 침대 같은 데서 하고 식사하시고 공부하시고 책 보고 이렇게 있다가 소식하시고 이렇게 해서 입적하셨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그걸 다녀왔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이제 종이로만 알던 그 스님 고승을 실제로 뭐 뵙지는 못했지만은 친견은 못하지만 그 유적을나 사셨던 데 보면 정말 소박하거든요. 정말 소박해요. 물론도 몇 개 없고 그리고 진짜 한 평 반 정도 되는 데에서 생활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한 두어 평 되는 뭐 집이라는 곳 있고 침대 있는 건 한 평 반 정도 돼요. 그냥 어디 고시원 같은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절도 화려하지도 않고 근데 열심히 하고 근데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알고 근데 이런 거구나라는 허운 스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좀 넘길까요? 네. 고승이란 말, 명승이란 말 제가 그 7번 읽었다는 그 책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불교에서 중불교 공부하면 그 뭐 교리를 공부하고 이론, 뭐 화학이나 천태학이나 이런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인물이나 사건 이런 걸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물이나 사건을 공부할 때는 약간 역사적이죠. 근데 그걸 알려주는 문헌이 따로 있어요. 특히 인물은 거사전도 있고 고승전도 있어요. 스님들은 이제 고승전, 비구니전, 명승전 이렇게 있고 거사전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 역사 기록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인물 연구는 이제 명승전이 제일 먼저 나왔고 고승전이 나오고 그리고 때마다 한 번씩 고승전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대가 한 번 지나가면 그 왕조별로 이렇게 중국에서는 한 왕조가 지나가면 그 전 왕조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뭐 당사를 쓴다든지 수서를 쓴다든지 바뀌면서 후대에 그 다음 왕조 때 역사서를 기술하는데 중국 그 불교계에서도 당나라 때는 당 고승전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까지 활동했던 분들을 고승을 추려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는 송대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은 중국 송고승전에 나와 있어요. 당대니까 송대 나오면서 당까지 싹 다 아우러져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왕조마다 불교계에서 고승전이 나옵니다. 청대도 고승전이 나왔어요.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승전. 근데 고승전이 나오기 전에 명승전이 나왔습니다. 근데 명승과 고승. 제가 그 해교란 분이 양나라 때, 그 양무제 유명한 양나라 때 해교란 그 스님입니다. 해교란 분이 고승전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고승전을 쓰죠. 그 앞에는 명승전이 있었습니다. 이걸 따로 뭐 장르로 얘기하면 승전이라고 합니다. 전이란 말은 인물에 대한 기록을 전이라고 하죠. 무슨 전, 뭐 예를 들자면 유방전, 뭐 이렇게 그 사기 같은 경우 우선 전하면
인물에 대한 평전 같은 걸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승전하면 그걸 합쳐서 스님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님들의 평전 같은 이런 거죠. 실제는 길진 않아요. 짧게 한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해교란 분이 스님이 고승전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전에 이제 명승전이 있으니까 고승전을 구분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위불명, 근데 덕은 높은데 유명하진 않아. 그런 분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은 고자입니다. 이런 분들 있고, 근데 명이 불고, 그러니까 이름은 높은데 덕은 없어. 이런 분도 있죠. 사실은 이런 분들은 당대에는 직접 얘기는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 그랬다고 얘기하죠. 허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덕은 높은데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덕은 높은데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승전은 둘 다 이름만 있고 덕은 없는 사람 기록하지 않고 덕은 있고 이름이 없거나 덕은 있고 이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다 기록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고승전을 기술합니다. 근데 중국의 청말 근대 시기에 중국의 스님들 숫자가 70만 명 정도 있었어요. 지금 뭐 엄청 많죠. 엄청 많아 보이지만은 지금 한 20만 명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시대 70만 명이면 뭐 엄청 많아 보이지만 또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중국 인구에 비하면 지금 2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죠.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20만 명이 다 고승이고 이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도 안 됩니다. 그 70만 명 중에서 1%도 안 되는 숫자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선별돼가 몇 명을 알고 있는 거죠. 진짜 알고 있는 스님들은 뭐 한 100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제가 근데 고승하면서 소개한 분이 한 20명이나 될까요? 뭐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제가 고승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마치 고승전처럼 쓰긴 썼지만은 뭐 그 당시에 70만 명 정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중에서 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고승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습죠. 안 맞는 말인데 그래서 유명한 분만 추린 거죠. 자, 그래서 고승이란 말이 그냥 쉽게 쓰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승이란 말 딱 붙었을 때 그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그 허운 스님 같은 분은 고승이죠. 사실은 허운 스님이 학문적으로 엄청난 치밀한 어떤 이론적인 글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엄청나게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이 고승이었어요. 삶이 살아가는 삶, 태도 뭐 이런 거죠.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인순법사 같은 분은 삼독으로 쓰면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타이완 불교는 거의 그분한테서 하지. 근데 그분이 뭘 차지하거나 뭐 지위를 얻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계속 강의하고 책 쓰고 조용히 있는 분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분이 고승이죠. 자, 그다음 오늘은 시인법사 허운 스님을 소개할 건데 이제 그 주변으로 그 주변이라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 즈음에서 그분 비슷하게 사신 분 중에서 뭐 여러 분 계시는데 약간 선승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분들을 몇 명 이렇게 제가 추려 놓은 겁니다. 뭐 연령으로 보자면 허운 스님이 다른 뭐 예카이 스님이나 징한 스님보다 한 10살 정도 연배죠. 그리고 내과라는 스님은 좀 한참 떨어지죠. 연배가 떨어지는데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선승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그 선수행에서 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어떤 고승이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있는 예카이나 징한 이런 분들은 그 한 뭐 중년 때, 뭐 40대 이럴 때 벌써 이름이 높았어요. 이름이 높아가지고 그때 뭐 협회장이라든지 어떤 큰절 주지라든지 이런 걸 여러 차례, 특히 징한 스님 같은 경우에는 60대에 입적하셨는데 그때 벌써 불교 협회장, 중국의 대표적인 불교 협회장 같은 걸 하고 계셨어요. 근데 허운 스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불교계에서 뭐 주도적인 어떤 리더를 하거나 뭐 큰 절 주지를 뭐 몇 개를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불교계에서 그 삶 자체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큰 이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근대의 고승. 그래서 현대의 중국
중국 근대라고 하면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1940년 아펜닌제부터 해서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돼서 그 지금의 중국 신중국이라고 얘기해. 중국에서 신중국이라고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49년에 건립이 되는데 한 110년 정도, 한 100여 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100여 년 정도를 우리나라에는 근대라고 중국 근대 100년이라고 얘기하고 중국 사람들은 현대라고 얘기합니다. 현대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는 근대 있지. 요 시기에 살았던 분입니다. 자, 엄청나지 않습니까? 1840년은 그 아펜닌제 2차 아펜닌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태어나셔가지고 문혁 직전이 있죠. 그 대약진 운동이 일어날 때쯤 해가지고 그때 좀 입적하셨어요. 120살. 엄청나죠. 중국 역사에서 불교사에서 그 대통령 신수가 100살을 사셨다고 해요. 조주종심 유명한 조주종심이 120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교 선생들이 장수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중국은 그 대장정 했던 이런 사람들이 90까지 살고 이런 게 뭐 젊은 날에 총싸움 한다고 다녔던 사람인데 90 넘게 살잖아요. 신기해요. 그리고 여담인데 중국에는 철학자들 모여 살아요. 철학자들이 북경대 철학과 교수였던 사람은 기본 90살.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잠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지도 교수가 북경대 철학과를 다녔는데 북경대 철학과에서 유명한 교수가 풍우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95세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은사 스님이 풍우란인데 풍우란 선생님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있다고. 우리 철학자들은 운동 안 해도 된다고. 생각만 하면 생각을 오래 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그 얘기를 20살짜리 애들 신입생들 입학했는데 그 지도 교수가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20살짜리 애들이 막 쓰러졌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래 산다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 이렇게 중국말로 스카오 사고 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걸 스카오 하는데 스카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이제 철학적으로 깊이 사유만 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맞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장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90살, 95세, 90, 또 양수명이라는 유명한 불교학자이기도 하고 유학자이기도 한 이분은 또 95세까지 사셨어요. 이분은 뭐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돌아가신 줄 알고 서양 사람, 미국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80몇 년도에 북경대에서 강의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학자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돌아가신 줄 알고 고인이 된 이렇게 썼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살아 계셨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칭견을 했대요. 근데 칭견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계셔. 너무나 안 다른 자기가 선모하고 있던 그분이 똑같은 인품으로 자세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대요. 근데 사라진 사람이 나타나는 이런 느낌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